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주요 국별로 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전월에 부진했던 고용 지표가 6월에 호전되고 소비도 증가하는 등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중국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유로 지역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으며 일본은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브렉시트 결정 직후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요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가 승용차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 투자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그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저유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약해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는 브렉시트의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브렉시트 직후 일시 급등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 국채 금리의 하락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국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성장의 하방 리스크 증대를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정부도 추경 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거시경제정책의 완화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 브렉시트의 파급 영향,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셨고 정부도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가량의 재정 보강안을 내놨는데 이번에 성장률 전망에 이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본확충 펀드 대출 금리가 시장 실세 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됐는데 2009년이랑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 우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에서 추가 직접 출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건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랑 투자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책 효과인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정부 재정 보강은 우리 경제의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오후에 조사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 보강을 성장률을 한 0.2% 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정은 이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추경 지출 내역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망에 반영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서 성장률 전망에 고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편성 내역에 따라서도 좀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구에서 별도 보고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본 확충 펀드에서 시장 실세 금리에 매입한다고 하는 2009년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난 7월 1일 날 금통위가 의결할 때 이렇게 분명히 밝혔듯이 이 국채은행의 어떤 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 노력, 즉 코코본드의 시장 발행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 확충 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시장 실세 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국채은행 자본 확충 펀드가 국채은행의 경영 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당시에는 좀 즉각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입각해서 볼 때 이런 국채은행 발행 코코본드에 대한 이 실세 금리 적용은 재정의 직접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원칙을 저희들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 투자 개선 정도, 그거는 제가 오후에 조사구에서 경제 전망을 설명할 때 그 파트를 상세히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범식 기자인데요.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이 지금 2.8% 정도고 오늘 또 낮춰서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정부 추경하고 하는 금리 인하든 이제 확장적 정책을 통해서 달성된 숫자인데, 다수 기관들이 이걸 고려해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2%로 이미 많이 가라앉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은은 아직 3%랑 3.2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아직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지금 그래서 다시 추산하거나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낙관적으로 경제 전망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정책 대응 효과 떨어지고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그동안의 경제 구조 변화라든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서 잠재 성장률을 이제 추정해서 발표했습니다. 3.0에서 3.2%로 그렇게 숫자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 성장률 추이하고 잠재 성장률이 뭐 1대1로 정확히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물론 잠재 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 가능구가 앞으로 이제 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중기적인 성장의 잠재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년 그것을 추산할 그럴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앞으로의 성장 추세와 경제 구조의 변화 등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저희들이 늘 당초 전망보다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외 경제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 대응과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정책 대응이라든가 구조 조정 같은 것은 물론 경기 상황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금융 여건이라든가 글로벌 관련 업종의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의 조정이 이 같은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하셨는데 브렉시트 가능성이 그 당시에 고려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브렉시트 현실화가 한국의 성장률을 몇 % 정도 낮추는 걸로 보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후에 물가 설명회에서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통화정책 관련이라 일단 여쭤봅니다.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시차는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요.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극화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가계 이자 소득의 불을 기업이나 국가로 좀 전이시킨다는 이런 견해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블랙시트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정책 방향 결정할 때 블랙시트 가능성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블랙시트 곳이 가결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성은 낮게 봤는데
가능성을 떠나서 이것이 소위 현실화될 경우에는 무슨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금융시장 전 국제금융시장에서 가능성 높게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격 변수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반대 결과로 나타나면서 소위 금리라든가 주가, 환율 등 그런 가격 변수의 조정이 이제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영향도 우리 국내에서 좀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보면 영국과 EU 간의 또 그 무역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 금융 및 무역 경로를 통해서 국내 실물 경제에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근본 경제 전망할 때도 이 브렉시트를 앞으로 우리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어느 정도 감안은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이 효과가 좀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나타나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 앞으로 협상 전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느냐, 물론 오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것은 단년도 목표가 아니고 중기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목표를 이탈한다고 해서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차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통상 우리가 여러 가지 계량 분석을 해보면 한 6분기에서 한 8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기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개인의 이자 소득이 감소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좀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그런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우려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또 이번 달 현 수준 유지 시 모두 이러한 데 대한 금통위원들의 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세가 자꾸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낮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이런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한 어떤 그런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책은 편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편익과 비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정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 기자께서 지적하신 그런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저희들이 정부와 그다음에 은행 감독 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좀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6월 금리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또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가 괜찮은지 속도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총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문제가 지금 국내 요인이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외 요인이 크다고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이후 전개 상황이 투표 이전 예상하셨던 시나리오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경과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그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이제 증가세는 그 주택거래 증가라든가 분양시장 호조에 이제 그 주로 기인을 하고 있고, 또 물론 대출금리 하락도 거기에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당분간은 그 예년 수준을 웃도는 그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 또 감독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급증세를 좀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의 어떤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출 부진은 국내 요인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해외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봅니다. 특히 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또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함에 따른 소위 글로벌 공급 체인의 어떤 변화, 이 요인이 국내 수출 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그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는 대중 수출 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또 그 우리의 그 좀 수출, 중국과 특히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그 산업 차원,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 그런 노력은 그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다수의 예상과는 이제 다르게 나왔지만 이후의 국제금융 시장 변화는 그 좀 예상했던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예상은 그 부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격 변수에 반영되어 있고, 그의 반대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그 급속한 조정 과정은 이제 거쳤다. 그렇지만은 각국 정부의 어떤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그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환웅 기자라고 합니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반응,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중국 정부의 반응을 봤을 때 한중 교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장 전망 시 그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나 하방 리스크에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포함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우리 그 금융 위기 시 또는 대외 충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혹시 뭐 업데이트되거나 약간 바뀌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달에 그 상하이의 위안 원 직거래 시장이 생기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과의 금융 협력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변화가 있는 걸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변화를 예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어떤 그 경제적이 아닌 비경제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받을 그럴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중 교육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전망할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을 그 업데이트 할 필요 없느냐, 아마 이런 요지의 질문이신데, 자 우리 그 뭐 한국은행 물론이고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 전개에 따른 그 시나리오별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소위 이제 뭐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을 이제 할 때마다 한국은 항상 그 지정학적 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컨틴전시 플랜에는 그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서 또 그 시나리오별로 그 어떤 그 국내 금융 경제 상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신 이런 문제도 앞으로의 뭐 사태의 진전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가면서 뭐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중국과의 이제 그 저희들이 경제 협력은 뭐 실물 경제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금융 쪽에서도 어떤 그런 협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그 지난 6월달에 상해에서 원화 유한화 직거래 시장이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평균 약 1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좀 순조롭게 그 시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 추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아직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의 상황의 그 전개를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부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6월 중에 금융시장 동향을 보니까 그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반면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수십 치유식 예금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금리를 오히려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에 그런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가계부채만 늘린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춘 날 이제 6월 9일인데 그 이후에 장단기 시장금리라든가 또 여수신 금리를 보면 상당폭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그 1차적인 금리 파급 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상 지난해에 급증에 따른 일종의 그 반사 효과도 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량 규모라든가 또 예년에 비춰 봤을 때 그 증가율을 보면은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계 부채만 늘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측면이 물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소위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감독 당국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정임수입니다. 총재님께서 지난달 그 경제동향 간담회에서도 이제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뭐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제 민간 소비라든가 구체적인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그 올해 경제 전망 수정할 때도 김영란법 시행이 좀 가만히 되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김영란법 소위 이게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소위 그 김영란법이 되면은 이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의 어떤 투명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이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런 법 취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종래의 어떤 그런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처벌 조항도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법 시행 그리고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그 업황이라든가 민간 소비에는 분명히 그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그 보완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도 이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을 다시 하면서 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뭐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로 이렇게 기는 여기서 좀 곤란하고 어떻든 지금 현재에 마련된 그 형태로 법이 추진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전망에 감안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